프레일리 대수학 강의 8번째 시작합니다. 오늘은 5절 서브그룹 중에서 세 번째 토픽 사이클릭 서브그룹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특별한 서브그룹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것을 배우고 나면은 우리의 큰 목표, 그룹을 분류하는 게 큰 목표였잖아요. 그 그룹을 분류할 때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토픽 사이클릭 서브그룹입니다. 서브그룹입니다. 그래서 우선 왜 이런 걸 생각하는지 시작해보죠.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소를 하나 가져올게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서브그룹이 A를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어떤 서브그룹이 있는데 그 서브그룹이 서브그룹 H가 A를 포함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H가 서브그룹이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연산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G의 항등원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냥 2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마다 역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H에 있는 각각의 원소마다 역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조건을 만족해야 서브그룹이 된다 그랬었잖아요. 자, 그럼 저런 일이 벌어졌어요. H 안에 A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H는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연산에 대해 닫혀 있어야 돼요. A와 A를 연속으로 연산한 얘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A를 또 연산해봐요. 그러면 A, 우리 A 3승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다면 A를 3번 아직 이거 약속 안 했나요? 예. 그럼 A를 2번 연산한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A끼리 3번 연산한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 점점 너무 지저분해지죠. 아까 그게 좋았습니다. 기호를 도입하겠습니다. A의 n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A를 n번 연산한 거. 물론 n은 양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A를 계속 연산한 거, 이렇게 쓰지 말고 2번 연산한 거, 3번 연산한 거, 4번 연산한 거 등등등, 얘네들도 전부 다 H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등원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었어요. 항등원은 2라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이게 거듭제곱 기호를 썼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A를 곱한다는 느낌에서 거듭제곱 기호를 쓰죠. 이른바 멀티플리커티브 노테이션이라고 불렀죠. 그러면은 곱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곱셈에서 곱하나 마나의 원수는 뭡니까? 1입니다. 그쵸? 그래갖고 우리가 항등원을 1이라고 쓰면 좋겠지만 이게 헷갈리니까 2라고 쓰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거듭제곱 연산을 썼다면은 A의 영승을 우리가 보통 1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실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얘를 항등원이라고 정의를 해도, 그러니까 이거 정의입니다.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관성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2라고 쓰지 말고 여기를 A의 영승이라고 써도 좋겠습니다. A의 영승은 항등원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 항등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A의 영승도 갖고 있어야 돼요. A의 1승부터 2승, 3승, 4승 다 갖고 있어야 되고 A의 영승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역원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항등원의 역원은 자기 자신이니까 A의 1승의 역원을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죠. A의 2승의 역원, A의 3승의 역원, A의 4승의 역원, 이런 것들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다음과 같은 팩트를 알고 있죠. 두 개를 연산한 것의 역원은 각각의 역원을 뒤집어 놓은 거랑 같습니다. 우리 책에서 앞에 프로포지션 얼마쯤에서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이용해서 A의 제곱의 역원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얘는 A를 2번 곱한 것의 역원이니까 각각의 역원을 뒤집어서, 근데 사실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 거고, 얘도 좀 기호를 도입을 해볼까요?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마이너스 1승을 n번 연산한 거다. 이것도 n이 1 이상일 때.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럴듯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표현법을 하나 정의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A의 마이너스 1승, A의 마이너스 2승, A의 마이너스 3승, A의 마이너스 4승. 어때요?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위에 거를 이렇게 그냥 지수 법칙 이용해서 지수 법칙처럼 우리가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어떤 서브그룹이 A라는 원소 하나를 갖고 있으려면 A 하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A의 거듭제곱꼴 전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게 전부 다 H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우리가 룰을 하나 생각할 수 있어요. 원소 하나를 갖고 있는 서브그룹이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얘를 한 번에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n이 정수 거듭제곱 하면 음수 거듭제곱, 양수 거듭제곱, 영승 다 포함하죠? 얘를 h가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있으려면 안 돼요. 걔의 연산한 거, 역원취한 거, 다시 말하면 걔의 거듭제곱꼴들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찰. 우리가 노테이션으로서 기호 표기법으로서 거듭제곱 형태의 기호 표기법을 썼잖아요. 그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거를 연산한 게 이렇게 됩니다. 이른바 그룹에서 거듭제곱 노테이션에 대한 지수 법칙 같은 거. 우리 뭐 이렇게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다 뭐 이런 거 우리 중고학교 때 배우나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 거의 똑같은 형태에서 똑같은 형태의 명제가 그룹에서도 성립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또 노테이션을 그런 게 성립했기 때문에 노테이션을 그렇게 도입을 한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n하고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경우 나눠서 몇 가지 경우가 있나요? 양수 0까지 포함을 하면은 n도 3가지, m도 3가지니까 3, 4분 9, 총 9가지. 뭐 항등원은 당연하니까 신경 안 쓴다고 하면은 n이 양수냐 음수냐, m이 양수냐 음수냐 총 합치면 4가지 경우가 나오죠. 네, 그 4가지 경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의대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 이거를 관찰하느냐? 지수 형태, A의 거듭제곱 형태들끼리는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위에서 쓴 요식 A의 거듭제곱 연산에 대해 닫혀 있습니다. 우리 연산에 대해 닫혀 있다? 닫혀 있다? 항등원도 혹시 갖고 있나요? 네, 갖고 있어요. 항등원도 갖고 있어요. 역원도 갖고 있나요? A의 n승의 역원이 A의 마이너스 n승이잖아요. 역원도 뭐예요? A의 거듭제곱꼴들 다 모아놓은 이 집합이 서브그룹이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다음과 같은 팩트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5.17 세어림이라고 했어요. 원소 하나를 갖고 있으려면 거듭제곱을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때마침 걔가 서브그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원소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 가져와 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로 얘네들 다 모아놓은 이 집합. 아까 얘기했었죠? 얘가 서브그룹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뭐 여기까지 우리가 관찰한 바고 요거를 좀 더 멋지게 말하면 멋진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얘는 가장 작아야 돼요. 스몰리스트 서브그룹인데 어떤 맥락에서 가장 작느냐? 컨테이닝 A를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A를 포함하는 서브그룹들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요 표현 가장 작다, 요게 좀 표현이 모호하잖아요. 이거를 수학자들은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만약에 A가 다른 서브그룹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려면은 방금 전에 우리 증명을 했었잖아요. A의 거듭제곱 형태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왜? H는 연산에 대해 닫혀있고 항등원 여건이 있어야 되니까 원소 하나 갖고 있으려면 걔의 거듭제곱꼴들을 다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앞에서 확인했던 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작다는 거예요. 이 자신이 서브그룹인데 포함하고 있기만 하면 어떤 게 그 안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작죠. A를 포함하는 서브그룹 중에서 얘보다 더 작은 건 있을 수가 없죠. 얘는 다른 모든 것에 다 포함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난 서브그룹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원소 하나가 있을 때마다 걔를 가지고 서브그룹을 하나씩 거듭제곱 형태로 취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름을 하나 붙이죠. 맨날 원소 하나를 포함해서 걔의 거듭제곱들을 포함하는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책에서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그룹이 하나 있을 때 그리고 원소 하나가 있을 때 같은 세팅입니다. 그랬을 때 위에서 말한 이 그룹 얘가 서브그룹이 된다 그랬잖아요. 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이클릭 서브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A를 가지고 만들어냈잖아요. 무언가를 가지고 만들어낸 좀 더 고급진 용어로 생성된, 그래서 사람들이 generated라는 표현을 씁니다. by A. 그래서 A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이클릭 서브그룹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기호도 저렇게 쓰는 거 뭐 이렇게 A의 n승, 뭐 N은 정수, 이거 기호도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은 꺽쇠 기호 쓰고 A 집어넣은 거 이렇게 씁니다. 뭐 요 엄밀하게 잘 구별해 보시면은 요 꺽쇠 기호가 부등식 기호 있죠? 그게 아니에요. 보통 부등식 기호로 잘못 쓰곤 하는데 부등식 기호 아니고 부등식 기호보다 좀 더 이렇게 넓어진 기호가 나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꺽쇠 기호 안에다가, 또는 책에 따라서는 둥근 가로를 쓰는 책들도 있어요. 뭐 책 맥락에 따라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서브그룹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찾았던 서브그룹들 중에서 사이클릭 서브그룹들이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하나 있었죠? 아니, 트리비얼 그룹에 대해서 얘는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똑같습니다. 0을 계속 더한 거, 그 다음에 항등원, 그리고 그 각각의 원소들이 여권 추가한 거. 걔네들이 요 꺽쇠 기호의 의미였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0을 계속 더해봐요. 뭐밖에 안 나와요? 계속 연산해봤자 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권치에도 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G2를 생각해 보세요. G2는 원래 0하고 1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인데 얘 서브그룹으로서 얘 하나 있었죠? 얘는 이거네요. 그럼 자기 자신은 어떤가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쓸 수 있나요? 예, 0 꺽쇠 취한 거는 트리비얼 서브그룹이니까 G2가 될 수 없고 1 꺽쇠 취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되나요? 해보시면 돼요. 정의대로. 아까 연산한 걸 계속 모아놔야 된다. 그게 그 원소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사이클릭 서브그룹이라고 정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산을 계속 해봐요. 1에다 1 더해봐요. 근데 모듈러 2니까 0입니다. 0 나오는 순간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어차피 이게 0이기 때문에 다시 1에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4개 더한 건 어떻습니까? 이만큼 3개 더한 게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 앞에서 했어요 이미. 무슨 말이에요? 연산을 계속 해나가다가 0이 나오는 순간 더 할 필요 없어요. 왜?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때요? 빙글빙글 돕니다. 사이클릭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G2에는 트리비얼 서브그룹과 논프라퍼 서브그룹 자기 자신 딱 2개가 있는데 둘 다 사이클릭이에요. 세 번째 거 봅시다. G3는 0, 1, 2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G3에도 얘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건 우리 이미 체크했고, 그럼 G3 자기 자신을 한번 봅시다. G3 원소 하나 계속 연산을 해서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도 돼요. 체크해 보실 수 있나요? 한번 해봅시다. 자, 1이 있습니다. 연산을 한 번 더 해요. 2 나와요. 연산을 한 번 또 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의 3승. 그러니까 3, 1, 3승이라고 하는 게 좀 뭐하네요. 예, 에디티브 노테이션에는 n을 곱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고, 연산을 계속 해봐요. 뭐 나와요? 0 나와요. 모듈러 3이니까 0 나오는 순간 1을 4번 더한 건 뭐가 나옵니까? 다시 1이 나오죠. 2를 5번 더한 건 6번 더한 거, 7번 더한 거, 8번 더한 거, 9번 더한 거. 1, 2, 0, 1, 2, 0이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리고 역원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0이 나오는 순간 이 안에서 역원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의 역원 얼마입니까? 요게 역원이잖아요. 무언가 연산해서 0이 나오게 하는 거, 아이덴티티가 나오게 하는 게 역원이었죠? 예를 들어 2의 역원은 뭡니까? 1 더했더니 0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산을 쭉 해서 0이 나왔으면 그 안에서 역원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거 없습니다. 1, 2, 0 이렇게 사이클을 이룹니다. 2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까요? 2 있어요? 2를 2번 연산해 보세요. 2는 4, 모듈러 3이니까 1.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더하기 2. 원래는 6인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2 더하기 2가 1이니까 여기에다 2 더하면 3, 0 나오죠. 그러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는 0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거에다가 계속 2를 더해 나가면 되죠. 0 나왔어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2, 1, 0 이렇게. 근데 어때요? 2, 1, 0 G3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G3도 서브그룹이 자기 자신과 트리비얼 서브그룹 2개밖에 없는데 둘 다 사이클릭해요. G4 해볼까요? G4랑 클라인4 그룹이 있었습니다. 서브그룹 스트럭처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못 외우시면 꼭 찾아보시고 G4나 클라인4 그룹 정도는 서브그룹 스트럭처를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꾸 하다 보면 외워지겠지만 0하고 2가 있고요.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이나 또는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아닌 게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항동원 하나로 이루어지는 건 사이클릭 하니까요. 어때요? 그러니까 클라인4 그룹이나 G4나 프라퍼한 서브그룹들은 프라퍼니까 자기 자신 말고 아래쪽은 전부 다 사이클릭 밖에 없어요. 심지어 G4는 자기 자신도 사이클릭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V가 무언가 이런 꼴이냐. 다시 말하면 V도 사이클릭 서브그룹이냐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거기다 이름을 좀 하나 붙여봅시다. 자기 자신을 사이클릭 서브그룹이라고 부르기가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5.19 데피니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그룹을 우리가 사이클릭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사이클릭 서브그룹, 사이클릭 그룹, generated by A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이클릭 서브그룹의 정의를 그대로 흉내낸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이 G가 원소 하나로 이루어지는 사이클릭 서브그룹과 같을 때, 그러니까 A의 연산 다 한 거 다 갖고 있고 항등원 갖고 있고 각각의 역원들 딱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트리비얼 서브그룹이나 G2나 G3나 전부 다 사이클릭 그룹이에요. 그렇죠? G4도 사이클릭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 그룹은 어떨까요? 저런 게 있을까요? 해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요 네모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원소니까 항등원이거나 A거나 B거나 C거나 요거밖에 없죠. 요 넷 중에 하나예요. 그게 V랑 같아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뭐 별 수 없어요.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 해보시는데 보세요. 옆에 답을 이미 제가 써놨어요. 한동안으로 제너레이트 되는 건 이거밖에 없고 A로 제너레이트 된 사이클릭 서브그룹은 원소 2개, 2개, 2개. 전체가 되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안 돼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V는 사이클릭이 아니에요. 또 여기에서부터 또 우리가 G4랑 클라이언트 그룹이 아이소모르픽하지 않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죠. G4는 사이클릭 그룹이지만 클라이언트 그룹은 사이클릭 그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룹이 사이클릭인지 아닌지부터 일단 나눌 거예요. 다시 우리 분류 문제를 조금 더 세분화해 보죠. 아벨리안이 있고 논 아벨리안이 있습니다. 그럼 아벨리안 그룹을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사이클릭 그룹은 언제나 아벨리안입니다. 논 사이클릭으로 나눌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시작을 할 겁니다. 이거를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1개, 2개, 3개, 4개, 뭐 5개, 6개 이렇게 쭉. 그래서 우리가 15개까지 하는 게 목표라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뭐 얘가 사이클릭이고 얘가 사이클릭이고 얘가 사이클릭이고 얘가 사이클릭인 건 오케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진짜로 다 계산해 봤어요. 클라이언트 그룹은 사이클릭 그룹이 아닙니다. 이제 드디어 G4랑 클라이언트 그룹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다른 그룹들이 더 있거든요. GN이라고 부르는. 그쵸? 걔는 여기에 속할까요? 여기에 속할까요? GN이 아벨리안인 건 아는데 사이클릭이냐 논사이클릭이냐 이거. 적어도 G2, G3, G4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체크하실 수 있어요. GN은 언제나 사이클릭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있겠죠. 1을 계속 연산하면 1,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3, 4, 5, 6 해갖고 n이 나오는 순간 0이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n-1, 그 다음에 n 나오면 0, 1부터 n-0 어때요? GN에 있는 모든 원소를 1 하나 가지고 다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이클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분류표를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G5, 뭐 G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이클릭인 게 GN이 왼쪽에 꽉 채웁니다. 자, 우리가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새로운 분류법을 하나 생각했어요. 그러면 또 던져지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많으냐면 사이클릭인 게 여기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아직 모르는. 적어도 G4까지 원소 4개까지는 우리가 그냥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을 다 계산을 해서 얘네들밖에 없다. 거기까지는 뭐 진짜 무식한 계산으로 다 했는데 원소 5개, 6개부터는 우리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따로 끼어드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여기도 이제 뭐 더 있을지도 모르고 뭐 여기는 아직 우리 얘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네, 우선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이클릭 그룹을 분류고요. 다음 절에서 6절이죠. 6절에서 사이클릭 그룹을 배우면서 우리가 사이클릭 그룹은 아주 쉽게 분류를 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이클릭 그룹의 분류, 그리고 사이클릭 그룹엔 어떤 서브 그룹들이 있는지 등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